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하면은 그 네 번째 시간까지 하면 음량이 이제 기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오늘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는 이제 음량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했죠. 그죠? 이제 오늘 음량도 기호가 어떤 기호들이 어떻게 이제 붙고 어떤 상황에 붙어져 있고 그것들이 뜻하는 정신적인 것이나 그것들이 말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과정의 시간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걸 굉장히 함축적으로 해서 여기 이 20 몇 페이지까지 40 몇 페이지까지만 몇 가지 가는구나.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55쪽까지 갑니다. 이 얘기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55쪽까지 쭉 가거든요. 거기 가면 55쪽까지 거기 가면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 사실상 다 한 거예요. 다 했지만은 제가 프린트물도 그 함축적으로 들었지만은 그걸 제가 꼭 기초과정에서 명리학의 기초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뽑아서 이제 고래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린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책들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는 내용들에 훨씬 살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음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음량에 대해서 좀 아까도 우리 선생님 질문으로 통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형이상학적인 거, 형이학적인 거 말씀드렸지만 그 형이상학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양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를 우리 명리학에서 기호는 이제 음의 형태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음량적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하자면 양은 양의 형태로서 양은 음에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음의 형태에서 음량적 변화는 가장 양의 형태로 그죠 우주 변화 원리에서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이원론적으로 하면 음량 형태입니다. 음량 형태. 그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사람이 태어났다가 왔다 갔다가 이제 이러한 형태죠. 이제 그러하면 이제 이야기는 눈 떴다 감았다 이거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이원론적 형태로 이제 우주를 이제 이 우주 변화 원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면 가장 음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아까 오행의 기호에서는 수라고 기호를 갖다 붙여서 가장 음적인 형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고 형이상학적인 거하고 형이학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형이상학적인 것은 양의 형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호를. 그런데 그 양의 형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신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음의 수의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음의 수의 기호는 또 뭐예요? 음의 수의 기호의 에너지는 아주 조용하고 하루의 밤인 상태거든. 뭔지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형이상학적인 양의 형태와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 있겠다 저겠다 이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음량적 논리를 항상 이해를 잘하셨는데 고정된 음량이 아니거든요. 고정된 음량이 아니고 항상 그 음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에 음량이 항상 존재한다. 변하죠. 상당히 이 변화무쌍한 음량적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먼저 그 다음 오행에서도 여기서 보면 오행에서는 가장 음다운 곳은 수라고 기호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수.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곳에서는 추운 겨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물상적으로는 여기에 물 숫자를 썼습니다. 그죠? 차갑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자, 양은 계절적으로 보면은 여름의 상태죠. 여름 화해의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리학에서는 가장 음다운 것은 수, 가장 양다운 것은 화예요. 그리고 화수의 변화죠. 화수가 변한다 그래요. 화수에서 그러면 화수는 여기는 뜨거우니까 여기는 불이니까 뭡니까? 가장 뜨겁다. 또 색깔도 검다.
요거는 빨갛다라 해야 되나? 붉다라고 합니까? 뭐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갔다가 오는 이 어떤 시간차든 어쨌든 현실적으로 길들 잡든 간에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죠. 시작과 끝이. 자, 시작과 끝은 음에서 출발하면 가장 먼저 나오면, 그러면 음의 형태란 아직까지 무언가 모르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저것이 형태는 있지만 뭔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아직도 모르는 상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지 뭔가 형체가 파악하고 뭔가 드러나는 상태. 자, 운동성은,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밑에의 운동성은 음의 운동성이라. 여기도 뭔가 운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가만히 있던 간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그 상태의 운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활동하는 이 환경의 운동성을 이야기해요. 요거는 또 양의 운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음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바로 내가 양의 운동성이 시작되는 음양적 논리가, 음의 형태가, 음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양의 에너지를 이해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바로 음의 형태에서 바로 양의 형태로 시작하면 어떠한 변화이든지 간에 가장 음적인 상태가 있고 가장 양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가장 양적, 내가 많이 움직이든 적게 움직이든 그 한계점은 분명히 양의 운동성의 끝지점이죠. 자, 그러면 그 시점이 바로 우리는 에너지 기호를 화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호로 이야기하면 음의 형태에서 화의 형태로 감에 있어서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을 목의 에너지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깥에 그 나무들은, 식물들은,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잖아.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에너지는 전부 다, 그러면 우리는 목의 에너지를 갖다 붙여놨다. 목은 시작하고 성장하고 막 활동하고 또 정신적으로 보면 어떻다 아이와 같은 그런 호기심이 많고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목의 에너지라마. 그럼 목이구나라가 나무 이런 게 아니고 목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구나. 그죠? 이제 그런 걸 말한다. 점점 성장하면서 화의 형태로 가는 거죠. 요게 짧든 길든 간에 그 끝점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성은 가다가 오든지 멀리 갔다 오면 멀리 간 만큼 거기가 양의 끝지점이 되고 다시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그죠? 그런 논리 속에서 여기까지가 한계점이든 여기가 한계점이든 그 한계점은 반드시 양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양의 한계점이 되는 거죠. 그 양의 한계점에 가면 어떻다 운동성은 그러면 화의 운동성인 거죠. 화의 운동성으로 표현한 거죠. 화라고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화는 계속 성장하고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거죠. 화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함을 이제 이 화로 표현한 거예요. 화로 표현을. 화가 지나고 나니까 뭔가 우주 공간적 원리에서 뭔가의 개입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기호를 토로 갖다 붙입니다. 개입에 의해서 다시 음의 운동성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음의 운동성의 시작. 이것을 금의 기호로 붙여. 금의 기호. 그래, 계절적으로 보면 여기는 아까 겨울이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고 화려하게 꽃을 잇고 뭔가 토에 의해서 우주 공간의 토에 의해서 어떻다 꽃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열매가 나오더라. 열매. 그죠? 이 지금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어떻다 그런 우주적 환경이 만들어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그럼 변화하는 그 환경에 기호를 갖다 붙인 거죠. 그럼 금의 형태가 가을이 완전히 지나고, 그러면 여기 사람이 아까 죽어서 묘로 들어가듯이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과일들은 떨어지든 추수를 하든 하면 그 과육은 땅에서 들어서 자연이 거름이 되고, 그 씨앗은 그 자연 상태에서 또다시 보존돼 있다가 어느 날 다시 생목해서 또다시 태어나고, 이런 상태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종교에서는 윤회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곳곳에다가 목이라고 갖다 붙였고, 화라고 갖다 붙였고, 토라고 갖다 붙였고, 금, 수라고 갖다 붙인 거죠. 요게 이제 변화 원리의 오행, 5개 오행이 기호를 붙여서 오행으로 움직이면서 변화하더라. 요게 이제 음양 오행의 이론입니다. 요게. 자, 음양 오행의 이론은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기호를 더 붙여 나갑니다. 음양 오행만, 그러면 음양 오행 가지고만 해서 충분치 않다. 주역에서는 변화하면 어떻습니까? 주역에서는 음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하나는 음이다. 둘은 양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각각이 본래의 음과 여기도 각각이 본래의 양에서 또다시 음과 양으로, 여기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또다시 본래에서 음의 형태에서 또 음의 형태에서 또다시 음과 양으로 계속 어떻게 변합니까? 음양으로만 변한 거잖아요. 계속 본래에서 또다시 여기도 그럼 음양에서 또다시 음과 양으로 계속 음양적 변화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다 펼쳐져 나가면 뭡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사상에서 또 8개가 나오고, 그죠? 이렇게 64개로 계속 펼쳐져 나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다르죠. 우리는 오행 음양에서 음양 쪽으로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음양에서 오행의 기호를 붙이고, 변화하는 원리 속에서 오행의 기호를 붙여놓고 그 기호 속에서 또다시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행이란 뭡니까? 오행을 이야기를 하면 음양의 변화에 중간중간에 기호를 변화하는 과정에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걸 오행이에요. 그죠? 우리가 표현하면. 그럼 그 오행 속에서는, 그러면 목의 오행은, 목이 항상 음양적으로 형이상학적인가 형이학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곳곳에 음양을 분리해야 된다. 음양은 항시 어디 한 곳이든지 항시 음양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음양이 있고 저도 음양이 있고 선생님도 음양이 있고 항상 그 음양이란, 자, 목의 형태에서 음양이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요 시작하는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을 양의 목이라고 한 거죠. 목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이 양의 목이다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식 갑의 기호를 갖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목의 형태는 점점 태어나서 더 성장해야 되잖아. 더 두 번째로 태어나면서 목에 양의 기호를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하고 자라는 놈을 음의 목이라고 기호를 갖다 붙입니다. 그 음의 목은 을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음양에서 오행을 만들었고, 그죠? 그 오행에서 다시 각각이 양과 음으로, 또 화에도 양과 음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죠. 화에는 화에는 점점 꽃 피는 춘삼월이 지나고 여름으로 가면 꽃망울이가 터지잖아요.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을 양의 화라고 해서 병화라는 기호를 갖다 붙였고, 그 다음 꽃이 만개한 어떤 그런 환경, 그 정신적 에너지를 음의 화라고 해서
정화의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토라는 에너지는, 토라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는, 그러니까 결국 화라는 놈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화는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에너지. 그죠? 그리고 꽃잎이 계속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에너지. 나무가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화의 에너지로 보는데, 그게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적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꽃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더 키가 안 자라죠, 계속. 그래 하면 분명히 우주 공간에 토라는 에너지의 개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토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화의 에너지를 그만 나가게 하는, 뚫고 나오는 걸 풍선이 안에서 계속 바람을 부르는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자제시키듯이 그런 에너지를 양의 토라 해서, 그죠? 그런 양의 토라 해서 무토라는 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음의 토도 있겠죠. 음의 토라고 해서, 음의 토의 운동성은 뭐냐면, 아까 양의 토는 나가는 놈을 억제한다 했잖아요. 음의 운동성은 내려가게 함, 수렴하게 함. 다시 확장의 반대 수렴하게 합니다. 음의 운동, 한자로 기라는 글자를 기호로 갖다 붙여서 수렴하게 한다. 더 이상 토를 확장하지 않게, 이걸 수렴하게 하는 거. 전부, 그러니까 결국은 화와 토는 한 공간 위치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보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곳곳에 기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미 기토에 의해서 꽃잎이 무토에 의해서 꽃잎이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주적 에너지가 기토에 의해서 어떻다? 수렴하죠. 꽃잎이 시들어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자연에서는 떨어지면서 어떻다? 그 안에 열매가 맺혀져 나오잖아요. 이 계절적으로 가을이 계절적으로는. 그럼 그때 에너지를 금의 기호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양의 금과 음의 금은 꽃잎이 금방 시들어졌다가 탁 떨어지고 나니까 안에 감씨앗이 나오잖아. 감씨앗이 아니라 감이란 감꽃이 떨어지는 감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걸 한 좀 풋가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상태를 천에서는 경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자의 청간경자라고 경금이라고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의 금은 가을에 완전 씨앗이 완전하게 베겨져 있는 완전한 과일을 신금이라고 하죠. 신금, 완전한 과일. 그래서 금도 양과 기호의 모든 게 양과 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금의 상태가 가을이 신금인 완전한 가을이 되면, 그러면 완전한 가을에서 어떻다 겨울로 넘어가잖아요. 겨울로 넘어가면서 어떻다? 과육은 과육대로 자연의 변화 원리에서 보면, 땅에 저는 과일들을 보면 그 씨앗들은 또 다른 씨앗 계량 품종인데 어쨌든 그 씨앗들이 다시 드러나고 하잖아요. 여기서 과육과 과씨앗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고죠. 그러면서 요 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수의 상태가 금의 상태에서 가장 첫 수의 상태로 돌아간 게 임계점에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돌아온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임수, 양의 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명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임수인 상태, 임수는 또 음의 수는 이제 이 개수로 이제 이 기호를 붙여놨는데, 임수, 개수, 임계점에서 여기 이제 청간 10글자라고 합니다.
요 하늘의 기운의 10글자를 이 환경을 만들어져 나가는 변화하는 원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 요 상태가 이미 내가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이러한 기호들로 어떤 환경의 에너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테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나 계절적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의 기호들이 또 다시 붙는 거죠. 요거와 별개로. 그래서 지금은 요걸 갖다 이제 천간, 명리적으로 천간의 요 변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 인의 양의 수에서 이 과일들을 보관합니다. 보관하고자 하는 거지. 이 보관하다가 다시 어떻다 개수의 형태에서, 개수는 어떤 보관한 형태가 아니라 이제 수생목해야 되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수생목해야 되는 에너지. 그럼 야는 다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야는 임수는 뭔가 보관을 하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한 거죠. 야는 튀어나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그래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은 수도 마찬가지. 임수의 일간자나 기초과정에서 일간자는 좀 빠릅니다만 개수의 일간자나 보면은 천지 차이죠. 오히려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인데도 보면 더 양 같고 더 음 같고 이런 거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차차차차 읽어나가지만 일단은 천의 글자, 우리 천간 우주적 변화 원리에서는 이렇게 오행에서 음양에서 오행의 원리로 변화하는 것을 그걸 다시 음양 쪽으로 각각의 기호를 갖다 붙이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자, 다시 정리해서 이쪽에다 보면, 자, 양과 음의 변화에서, 그죠? 양과 음의 변화에서 조금 모양이 좋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양과 음의 변화에서 목이란 에너지가 있었고, 그죠? 화란 에너지가 있고, 양은. 그 다음에 음에서는 이 금과 수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서 뭐가 변화했습니까? 토라는 놈이 있었잖아요. 토가. 그래 결국은 야들은 양의 운동성이고, 그죠? 여기서 야들은 음의 운동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따지고 보면 여기서 목은 뭔가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성장하게 하고, 성장해서 점점 성장해서, 자, 토의 개입에 의해서 어떻다? 하강 수렴하게 하고, 이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5개로 이제 이 변화 원리를 목으로 변해 태어났다가 그 목이 다시 화로 변했다가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금으로 갔다가 금에 의해서 다시 수로 왔다가 수로 또 다시 목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변화한다. 자, 여기서 우리 또 조금 전에 이제 각각이 음양적으로 또 펼쳐져 보면 여기서 각각이 양과 음으로, 또 양과 음으로, 또 양과 음으로, 또 각각 오행의 양과 음으로, 각각의 오행에서 양과 음으로 변한다. 그죠? 그럼 목의 양과 음은 가장 시작이라 했지만은 시작하는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을 갑. 기호를 갖다 붙인 거죠. 갑. 갑을병정 무기행세는 갑. 그 갑은 결국은 양의 목이다 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갑을. 그죠?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 조금 더 진도 나가면 요거는 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는 천간의 기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또 12개, 우리 띠 이야기하는 12개가 또 덧붙여집니다. 그 덧붙여지는 기호까지만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기호까지만 보면, 그래, 결국은, 목은 뭐라 했습니까? 결국 봄이라고 했거든요.
목은 봄이라고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에너지는 봄, 여름, 이제 가을, 겨울인데 예. 그래 봄은 목에 에너지를 붙여놔고죠. 자, 그래 지혜 형상들을 보면 봄은 우리 각각이 봄, 여름, 계절이 3개월씩 돼 있잖아요. 그래 3, 4, 12, 12달이지 않습니까? 그 3개월, 봄의 3개월을 이 또 더 이해를 하려고 이래 해야 되는 그림을. 자, 요까지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 자, 봄은 지혜 거는 임묘진 3개월을 봄이라 하고 사오미를 여름이라 하고 신유술 석 달을 가을이라 하고 해자축 3개월을 겨울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봄 석 달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천지가 같이 붙여 놓으면 자, 인목은 간목이라 하고 을목이라 하고 그다음에 병, 정, 여름이니까 그다음에 경, 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임, 개가 이래 붙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에너지적이나 기운적인 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봄은 아까 여기서는 가불병정까지는 다 나왔잖아요. 그 가불병정이 여기 네모의 그림이 계절도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 계절에서는 인묘진 3개월을 양력으로는 2, 3, 4월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2, 3, 4월을 봄이라고 하는데 그 봄의 기호는 그냥 2월, 3월, 4월을 하는데 우리가 명리학적의 2월의 기호는 인이란다. 인. 범띠를 이야기하잖아요. 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끼를 이야기하는 3월. 토끼띠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월 이야기하고. 진은 요거는 이 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을 이야기하는 그 진.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봄에 해당되더라. 그래, 봄에 해당되는 천간의 글자들을 보니까 갑과 을이더라라는 거죠. 갑과 을. 그래서 갑은 아까 양의 목이라 했고, 을은 음의 목이라 했는데, 여기도 봄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새싹이 나온 것은 아까 양의 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야들은 여기 전체가 봄의 목의 에너지이지만 요거는 양의 것이고 요거는 음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화도 여기는 요거는 양의 것이고 요거는 음의 것이고 금도 요거는 양의 것이고 요거는 음의 것이고 수도 앞에 거 나오는 거 양의 것이고 뒤에 거는 음의 것이고 항상 오행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양이고 그다음 그 오행을 마무리하는 에너지가 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들이 천간을 표현하는 기호 10개와 그다음 지지, 현실, 계절을 이야기하는 각 3개씩에서 12개가 같이 맞물려져 있다라는 거죠. 같이 맞물려서 요게 이제 맞물려서 한 칸씩 돌아갑니다. 하나씩.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다 돌아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태가 까지가 60개다라는 거죠. 60개. 그래서 태어난 연도가 다시 그 연도로 돌아오려고 하면 회갑이 되려고 하면 60개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형태로 요게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변화하고 있다. 그 거기다 기호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 과정은 요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